자, 지구촌 뉴스 최보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이 전달보다 0.3%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는 2015년 2월 이래 6년 만에 월별 최대 하락폭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매월 전국 70개 주요 도시별로 주택 규모별 주택가격 변화 추이를 지수화해 발표합니다. 9월 0.08%, 10월 0.2%로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하락폭이 더 커진 겁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부동산 분야는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를 집어삼킨 유동성 위기와 강력한 규제에 따른 동요 속에서 최근 몇 개월간 급격히 위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헝다를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하면서 디폴트를 공식화한 바 있고요.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자자오에도 디폴트 위기 속 지난 8일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헝다의 사태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10여 곳이 이미 디폴트를 선언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이제 부동산 산업이 경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경제에 타격이 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중국 경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세입의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매출에 의존하는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수 발전과 도시 건설의 기반이 되는 지방 정부 융자기구 LGFV의 부채 수준이 높아져서 지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문에서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 추진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대출 제한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외신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 시장이 바닥을 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현금이 부족한 업체들이 연말에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하튼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이슈군요. 네. 뭐 어떤 방향이든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적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재 시간 14일 오전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툰가라주 플로레스 섬 마우메레에서 북쪽으로 112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쓰나미 조기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었는데요. 지진 발생 16분 뒤와 19분 뒤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가 마을 두 곳에서 7cm의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았고요. 지진 발생 2시간 만에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강진 발생 후 15일 오전까지 25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강진 발생 후 시간당 평균 12차례 이상 여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진의 규모는 2.1에서 5.6이었고요. 이 가운데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5차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4일에 화산도 폭발을 하면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속출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고요. 부상자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주택 134채가 완파되고 212채는 손상됐고요. 77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3곳과 기도당 2곳, 항구 등이 지진으로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요. 쓰나미에 따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 항공국 나사의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가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 대기권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15일 2018년 8월에 발사한 나사의 탐사선 파커호가 발사된 지 약 3년 만에 태양의 대기층 상층부인 코로나를 통과해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파커호는 지난 4월 8번째 근접 비행에서 태양의 1,30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갔고요. 총 5시간에 걸쳐 상층 대기권인 코로나를 통과했습니다. 초속 100km로 비행하면서 코로나 입자를 채집하고 자기장을 측정했는데요. 태양 대기 상층부인 코로나는 표면 온도가 섭씨 약 6,000도, 가장 뜨거운 지점은 100만 도로 태양의 실제 표면보다도 훨씬 뜨겁다고 합니다. 나사는 탐사선의 이번 임무 수행으로 코로나가 태양 표면보다 더 뜨거운 이유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했고요. 태양의 탐사선이 도양함으로써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에 대한 중요 정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한 건 지난 4월이지만 파커호로부터 자료를 수신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좀 뒤늦게 발표됐다고 해요. 파커호는 2025년까지 탐사 기간 동안 태양 궤도를 24바퀴 돌며 692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연구원들은 파커호가 태양 속을 탐험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해서 태양의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커호는 이번 코로나 진입으로 가장 빠른 우주선이라는 타이틀과 태양에 가장 근접한 기록을 동시에 거머쥐면서 태양 탐사를 진일보시켰습니다. 파커호 탐사선은 내년 1월 중에 다시 태양 주변을 비행할 예정입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 탐사선도 코로나를 통과하는데 우리 지구인들도 좀 이놈의 코로나를 좀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변에 코로나가 많아? 아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구촌 뉴스 최보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죠. 자, 간석 오거리부터 갑니다. 최용선 통신원. 네, 4통 8달 지점이 간석 오거리 주변일 때 곳곳이 속도 내기 어려운 가운데 백범로가 만수 사거리에서 간석 사거리까지 지체되고 있지만 이후 10정 사거리까지 지정체되고 있고요. 특히 간석 고학교 구간은 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교차는 경인로는 어렵지 않은데요. 동암역 입구 사거리에서 간석 지하차도를 지나 부원 사거리 향방향 지나는데 한두 번 정도 필요하고요. 동암역 입구 사거리에서 간석 5거리 구간은 지체 소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남동대로가 올리브 사거리에서 길병원 사거리까지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반대 방향은 올리브 사거리에서 간석 5거리 지나는데 신호 2번 정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이동하면서 살펴봤던